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제 5장이 되겠습니다. 5원 12차 18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간과 세계를 5원과 12처 18개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통해 불교의 존재론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먼저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63페이지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오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일 것이다. 붓다는 이 질문에 대해 오온이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이전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간이 소박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게 되었다.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세계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종교가, 그 다음이 철학이, 그 다음이 현대 물리학과 뇌과학에서 각각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오온이라고 하는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칸다라고 하는 말은 무더기, 쌓임 혹은 모임을 의미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오음성고라고 하는 말을 했었잖아요. 오음성고. 그때 음이라고 하는 말은 온과 같은 음이다 라고 해가지고 오음은 오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이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5가지 무더기를 말하는데, 이 오온이 집착된 상태를 오취온이라고 한다. 여기서 취는 집착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기억을 할 겁니다. 오취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오취온.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이것이 오취온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온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개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색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온이란 색깔과 형태를 가진 것을 뜻하는데, 좁게는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고 넓게는 물질 일반을 말한다. 땅, 물, 불, 바람의 네 원소와 그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변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색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네 원소,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거죠. 지수화풍, 그로부터 생겨난 물질 현상들 해가지고 이것을 4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4대.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난 물질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4대 소조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자로 살펴볼까요? 4가지, 4대가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진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밑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수화풍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사태소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각각 다른 원소잖아요. 근데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면은 뭐예요? 전혀 다른 성질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탄소와 산소가 있는데 탄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와 수가 결합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 지와 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CO도 있잖아요. 일산화탄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와 수의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의 그 가지수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와 화가 만날 수도 있고 지와 풍이 만날 수도 있고 수와 화가 만나고 수와 풍이 만나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근본 원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가 마찬가지예요. 물부흙 공기라고 하는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4가지를 기본적인 이 세계를 구성하는 아르케로서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을 사원소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인도 문화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생각들, 사유 방식들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원전 한 6세기 무렵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사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놀라운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3권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권은 어떤 의미냐? 색깔과 형태를 가진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3권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얘기해요. 원어는 루파이거든요. 루파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물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넓게는 물질 일반을 얘기하지만 좁게는 우리의 신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4대와 4대 소조로 인해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이젠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각각의 원소들로 이젠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물도 사라지게 되고 이산화탄소도 사라지고 일산화탄소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수화풍이 각각 흩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성된 것이에요. 구성된 것.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서로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질인 거죠. 그렇죠? 물질. 따라서 이 물질은 변형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물질은 다 변하잖아요.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고 이 불변하는 물질은 없잖아요. 이 우주에. 그래서 변형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뭐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죠?
물질은 공간을 점유하잖아요. 공간의 특정한 자기의 부피만큼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교에서의 정의는 바로 뭐예요? 변형되는 성질, 즉 변화하며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을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세온과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쵸? 예. 먼저 세곤 마저 살펴보고, 이 색소사행식 오온에 대한 얘기를 좀 총괄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더움에 의해서도, 배고픔에 의해서도, 목마름에 의해서도,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차가움, 더움, 배고픔, 이런 등등의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외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조건. 따라서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뭐한다? 변한다. 의해서 변형된다.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차가움, 더움, 배고픔 뭐야 이게 뭐 파리, 모기, 바람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은 외부 조건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나의 사례들로서 제시를 한 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상호 그 조건 관계에 있어서 외부 조건이 변하면 내 몸도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외부 조건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내 신체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조건에서 적절하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물질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루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이라기보단.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몸, 우리 신체. 그죠? 왜 신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신체라 한다. 그러면 무엇에서 변형되는가?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오오는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무덕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 뭐 새로울 건 없죠, 여러분들. 이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지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안 지워지네요. 자, 그러면 조금 여유가 많은 여기서 해볼까요? 아직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 색, 수, 상, 행, 식 5가지가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색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건데, 단순하게 육체라기보다는 감각 기능을
지닌 육체예요. 우리의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우리 피부로 뭐 하는 거예요? 감촉하고, 우리 피부로는 전체 대상들과 만났을 때 무엇인가 감촉을 하잖아요.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기하면 안이비설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육체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배우게 될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오온과 12처 18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12처를 구성하는 것이 안, 이, 비, 설, 신, 의. 요게 우리의 5가지 감각이죠. 요것은 미리 얘기할게요.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육내입처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요 내용 할 겁니다. 그 다음이 이 눈이 바라보는 것이 대상으로 하는 게 색,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 다음에 소리, 색, 성,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한 개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요것이 육외입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미리 얘기한 이유는 지금 색수상행식을 살펴볼 때 색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우리 육체고 요거는 물질 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물질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눈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색은 이때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좁게는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고 넓게는 물질 일반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넓게는 물질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고 좁게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가 색을 구성하고 있는 색의 내용인 거죠. 우리 육체는 이런 감각기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수상행식은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은 어떤 내용이다? 육내입처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온 12처 18개는 5온을 펼치면 12처로 18개로 설명이 되고 18개를 수렴시키면 12처로 수렴되고 다시 5온으로 수렴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5온 12처 18개를 하나의 범주로 강의에서 이렇게 묶어 놓은 이유예요. 자, 그럼 수상행식이 마음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구성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구성된 것이다. 왜? 그것은 다양한 물질적인 원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구성된 것이에요. 그러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에 의해서 뭐예요? 마음도 뭐한 거예요? 구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요거는 육체와 요것은 정신 혹은 영혼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겠어요? 사실 모든 철학에서는 또는 종교에서는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잖아요. 육체 플러스 정신. 근데 이 가운데 뭐가 핵심이다? 네, 정신이 핵심이다. 얘가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는 모든 철학과 뭐예요?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내용인 거죠. 육체는 뭐예요? 아, 얘는 핵심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부서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 이걸 달리 영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죽은 뒤에도 나이게끔 유지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나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육체가 핵심이야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렇죠? 유물론.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근본이고 이 물질이 특별한 방식으로 조합이 됐을 때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물질이 만들어낸 부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흩어져서 사라지게 될 때 정신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죽음이 모든 것의 종착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유심론 혹은 관념론과 같은 철학 체계에서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어떤 방식이 되었든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즉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이 결합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본질적인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유물론과 또는 유심론이 구분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불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정신 영혼은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분을 지니지 않는다. 요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일자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면 만약에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이 얘가 두 개로 되어 있다. 두 부분을 하죠. 그러면 이 두 부분 가운데 어느 게 더 본질이지? 라고 하는 걸 또 묻게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가 다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구분되지 않는, 부분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불교에서 정신 혹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인해서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까 색이 지수화풍 플러스 그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파생된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된 요소,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달리 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심, 의, 식. 요거는 뭐다? 동의어다. 동의어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초기 불교에서만 동의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후대에 가게 되면 이젠 불교의 마음 이론이 보다 좀 발달되게 되면 요 내용은 팔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층 무의식의 영역으로, 요것은 칠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육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표총의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뭐다? 이렇게 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그냥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죠? 수상행식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색소상행식의 관계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있죠. 감각기관은 뭐예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인 거죠. 예. 우리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통로가 없으면 우리는 외부 정보하고 우리가 차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외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문, 그것을 우리는 5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소인데,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이 수상행식의 단계별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다 쓸게요. 수. 얘는 느낌작용이에요. 이 느낌작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고락, 불고, 불락. 두카, 수카, 아두카, 수카라고 하는 건데, 고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부정적인 느낌. 이건 긍정적인 느낌. 이건 중립적인 느낌. 그래서 한자로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외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내용입니다. 정보의 1차 처리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정보가 처리되지 않으면 얘는 우리한테 무의미해지잖아요. 정보가 처리되니까 그 처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수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정보 처리 방식은 뭐다? 3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락, 불고, 불락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고락, 불고, 불락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처음 딱 봤을 때 또는 대상과 접촉했을 때 그 처음 들어오는 정보가 나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무의식 차원에서 이 느낌작용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처리 내용이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지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인지의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뭐예요? 이미 틀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틀을 내가 말하자면 인식 못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딱 만났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아. 그건 뭐예요? 고수가 작용한 거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정신작용이 일어났는데 그 정신작용의 내용이 나한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가 반응하는 기본적인 뭐를 만들어냈다? 패턴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의 패턴, 부정적인 느낌의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느낌의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내가 명확한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의 작용 방식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게 수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나에게는 아직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보 처리의 과정이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상작용이에요. 상이라 함은 지각작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각작용이에요. 이따가 다 볼 내용이에요. 수에 대한 내용, 상에 대한 내용 다 볼 내용인데, 자, 이게 지각작용이에요. 지각작용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 정보 처리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됐죠.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이미지 구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언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언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라 하면 기본적으로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날 뇌과학에서 그렇죠. 뇌에서 그 특징들을 조합하는 거예요. 조합해서 내 뇌가 독립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상을 지각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언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12처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할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뇌과학에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혹은 우리가 듣고 있는 감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 대상 세계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뇌가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 해석의 결과를 밖으로 프로젝션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본다 혹은 듣는다 혹은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어떤 내용이다? 우리 뇌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 구성한다?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는 실제 관계가 없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내가 뭐한다? 지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상작용의 내용이에요. 상작용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이 사진으로 우리한테 인식되는 게 아니고 뭐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 이 주변에 점을 막 찍는다는 거죠. 이런 데는 덜 찍히겠지. 근데 가장 많이 점이 찍히는 곳이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 주변. 그러면 이 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들을 연결해 가지고 뭐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각각 다 다르게 하는 거죠. 동일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점을 찍는 위치와 점을 잇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거기에 언어를 붙이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부정적인 요 패턴이 이미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는 보다 부정적으로 구축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언어도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갈 겁니다. 저 사람 얼굴이 무섭다, 무섭게 생겼다, 또는 잔인하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패턴이 이미 깔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인상이 너무 좋다, 저 사람 착하게 보인다, 저 사람 아름답다 등등, 이런 방식으로 지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행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작용이라고도 하고요, 의지작용이다 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행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성은 만들어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의 정신적인 내용들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느낌작용, 지각작용의 결과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떤 방식이요? 접근의 의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와, 저 인간 진짜 무섭게 생겼다라고 하면 뭐예요? 회피 작용을 기본적으로 일으키게 되겠죠. 그게 행작용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내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은 의지작용입니다. 그럼 마지막 식인 거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판별작용, 혹은 의식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판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구별하여 아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생겼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무엇인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얘는 하나는 파랗고요, 얘 하나는 노래요.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색깔로 구분하죠. 형태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은 색깔은 같지만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아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식작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예요? 구별해서 알게 되죠. 그게 식작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수상행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정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작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판별작용 혹은 식별작용 혹은 판단작용, 의식작용 등등으로 부르는 이유는 식이 고차원적인 뭐예요? 최종적인 의식의 내용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가장 넓은 의미의 의식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작용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오온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색소상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육체를 지닌 감각기관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 안 일어납니다. 정보가 안 들어왔는데, 정보가 처리가 될 내용이 없는데 정신작용이 발생할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뇌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감각 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죠.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수상행식의 정신작용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안의 기능이 없어지거나 안의 기능, 보는 작용 기능이 결여된 채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눈의 기능이 기능을 상실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눈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보를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수상행식이 뭐예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의지한다? 육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의지해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육체가 기본이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와 색과 수상행식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 육체만 갖고 있어도 수상행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일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방향성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식이 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행이 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이 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수가 색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반대로 또 식이 행에 행이 상으로 상이 수에 수가 색으로 식이 상으로 식이 수로 행이 수로 행이 뭐 상으로 등등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상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이라고 하는 것 혹은 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더기란 뜻이거든요. 무더기예요, 무더기. 다양한 색깔의 차력을 막 뭉쳐 놓으면은 얘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죠. 이걸 명확하게 색 차력들이 섞이기 이전처럼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색깔별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색수사행식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떼어놔 가지고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색이고 여기까지가 수고 여기까지가 쌍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칸다 혹은 온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참 행에 있어서 접근과 회피작용도 있지만
빼먹어서 그래요. 이 행은 수, 상, 식이 담당하지 않는 모든 정신작용, 작용은 다 행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 상상, 추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행작용인 거예요. 우리가 어제 했던 어떤 경험을 떠올리는 건 뭐다? 행작용인 거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상상하는 거 뭐예요? 행작용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은 상호 의존 관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기억 나왔으니까 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레몬을 먹어봤던 기억이 있으면 레몬을 상상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죠. 내 안에 레몬이 들어있다, 레몬을 깨물어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상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색수사행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불교적 시각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다나라고 하는 것을 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느낌이라고 하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우리 교재에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자로는 감수작용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보통 느낌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게 고인지 락인지, 나한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뭐다? 잘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불고불락수라고 얘기를 해요. 5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즐거움, 그리고 정신적인 괴로움, 그리고 평온. 평온은 불고불락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고요. 상온.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도 번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65페이지에 나옵니다. 왜 지각이라 부르는가? 지각한다고 해서 지각이라 한다. 그럼 무엇을 지각하는가? 푸른 것도 지각하고 노란 것도 지각하고 빨간 것도 지각하고 흰 것도 지각한다. 이처럼 지각한다 해서 지각이라 한다. 자, 푸르다. 추가 설명입니다. 노랗다. 희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대상이 갖는 특징이 있죠. 예.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것을 대상에 갖는 특징, 이걸 뭐라고 한다? 이미지라고 구성한 거죠. 이렇게 결합된 것이
지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미지화해서 개념화하는 작용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대상은 외계의 사물만이 아니라 기억의 내용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건데, 행이 상에 영향을 미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요 기억인 거죠. 기억된 내용을 우리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갖는 이미지를 다시 재구축해서 언어를 붙여주게 되면 상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내용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행이 상에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시 보게 되면 수, 상, 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를 기반으로 세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상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상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6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형성들이라 부르는가? 형성, 아까 행을 뭐라고 했어요? 형성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을 의지작용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이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은 형성작용의 기본적인 포인트를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형성들이라 부르는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들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지각이 지각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형성들이 형성들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의식이 의식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그래서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새 형성들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이 각각의 자신의 작용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급을 뭐가 해준다? 행이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감각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행작용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작용이라는 정신작용이 계속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느낌작용을 것 수 있는 게 뭐다? 행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언어를 붙여가지고 대상을 지각하는 것, 지각작용 뭐 때문에 가능하다? 행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거예요. 행이 대상에 대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것들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때문이다? 행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겁니다. 식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서 판별해 가지고 아는 작용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행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행이 갖고는 형성작용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이 없으면 색수상행식이 자기의 작용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색수상식이 없으면 행은 작용을 못합니다. 예, 색수상식과의 관계성 속에서 행이 형성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위상이나 또는 실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 또는 형성하는 힘을 의미하며 의지작용을 포함한다. 그죠? 수상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작용과 심리현상을 가리킨다. 심리현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 상상, 추리, 감각 접촉,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작용들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의도, 주의, 집중, 의욕 등등이 이젠 다 행작용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곤입니다. 오늘은 이 온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12처와 18개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양이 많아서 오늘 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식에 대한 내용은 그 규정이 우리 교재에서는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의식이라 부르는가? 식별한다. 식별. 구별하여 아는 거죠. 식은 기본적으로 아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구별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뇌는 처리 못해요. 똑같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뇌에서는 아무 정보도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다른 정보가 들어오니까 뇌가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식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 것, 쓴 것, 매운 것, 단 것, 떫은 것, 떫지 않은 것, 짠 것, 싱거운 것들을 식별한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것은 맛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맛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미가 있다고 하나요? 5가지 맛이 있다고 하나? 예. 산미, 뭐죠? 산미가 신맛이고, 단맛을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쓴맛, 그리고 짠맛, 그리고 무슨 맛이 있죠? 또 하나 있고, 우리가 매운맛은 맛이 아니죠. 그건 통각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음식이 제공하고 있는 그 특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맛을 받아들이는 정보가 이 기관이 예를 들면 우리의 혀에는 미각세포가 있잖아요. 이 미각세포가 만약에 작동을 안 해. 그럼 모든 맛은 뭐예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맛과 관련된 뭐가 안 생긴다? 의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약간 그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산미가 있는 게 좋아. 그건 뭐예요? 내가 식별해서 나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선호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생기게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노란색을 더 좋아해, 나는 빨간색을 더 좋아해. 이건 다 뭐예요? 식별해서 의식의 내용으로 구체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기능을 통해 사물을 인식 혹은 판단함으로써 대상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이 뭐다? 다 시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또 다른 정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조건이 있으면 생기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렇죠. 색, 반복적이지만 상, 행, 식이 있으면 이 색, 수, 상, 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조건이 되어서 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색수사행과 구분되는 곳으로 별도로서 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식이 조건에 따라서 생기면 그 조건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데,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해서 의식이 생기면 그 의식을 안식이라 부른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무엇을 의식이라고 하는가? 의식한다. 그러면 거기에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다. 어떻게 의식하는가? 모습을 의식하고, 소리를 의식하고, 냄새를 의식하고, 맛을 의식하고, 촉감을 의식하고, 법을 의식한다. 이와 같이 의식하면 거기에는 의식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것도 다음 시간 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68페이지에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구분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수상핵은 마음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식을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정신작용이라고도 하고, 얘를 물질작용 또는 물질요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재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온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분리될 수 없으며 차례로 하나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 색으로부터 식으로의 어떤 전개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 역동적인 작용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붓다가 인간을 오온으로 분석한 이유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에게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이건 실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범하이려 할 때 이 아뜨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아뜨만이 뭐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의 기본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뜨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색소상행식 5가지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중에는 독립된 위상을 지닌 실체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온으로 인간을 이해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온설의 의미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12처 18개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